반갑습니다. 저는 그 충남 사계의료원의 그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련된 그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나온 홍성의료원 간호부장 최남열입니다. 사실 그 저희 충남 사계의료원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을 하기 전에 사실 저희는 간호 인력 부족으로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 고생을 한 의료기관입니다. 매년 이제 한 학기 시작하고 봄 지나고 나면 저희는 간호대학의 간호사, 부족한 간호사를 채우기 위해서 보통 1년에 6, 7개 대학을 돌아다닙니다. 가서 취업 설명회도 가고 박람회도 가서 병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의료원을 그렇게 썩 만족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는 국립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으로서 감염병 전담을 맡고 있고 국가의 의료 재난이 있을 때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호 인력이 부족하니 충남도에서는 이제 우리도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여 저희 사계의료원 간호부장들하고 충남도의 관련 팀장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근거로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련된 사항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충남 먼저 이제 처우 개선을 하기 전에 충남의 의료 사항을 보면 사실은 충남은 15개의 간호대학이 있고 신규가 매년 1280명 정도 배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임상 활동간호사가 5,9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사실 아까 발표했는데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가 저희는 2.8로 알았는데 아까 교수님은 2.7이라고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이직률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요. 그리고 우리 간호대학생들은 저희가 충남이 수도권과 연결 근접해 있어 그런지 70% 이상이 수도권 학생들이 내려와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3년간 저희가 취업한 데이터를 조사하니 거의 78.4%가 타 지역으로 출신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대로는 간호인력 수급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원별 부족 현상은 저희가 사계의료원이 1286 병상을 가지고 있는데 간호사는 정원이 791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많게는 50명 이상, 적게는 17명 정도가 부족 인원이었고, 사실 여기에 간호 등급은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020년에 저희는 코로나 전담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실은 실제 평소보다는 등급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병동을 폐쇄하고 가동을 못해서 경영에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또 인력이 부족하면 현장의 간호사들은 견디지 못하고 또 이직률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 왔습니다. 이직한 간호사들의 주요 이직 사유를 검토해 보니 대부분 교대 근무가 부담스럽고 또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상대적 낮은 처우가 원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토대를 가지고 저희가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는 수도권에 근접해 있는 지역이어서 그런지 간호사들이 졸업을 함과 동시에 대부분 외부로 유출이 돼서 저희는 지역 간호대학 유출을 좀 막기 위해서 공공간호사 제도를 시행을 해서 내년에 실은 저희는 2개 대학에서 20명의 공공간호사 제도를 입시 전형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야간 전담,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프리셉터 교육 제도를 개선을 했고, 또 간호 보조 인력 지원을 받았고, 디지털 간호 관리 체계 운영에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서 또 상대적 격차 개선을 위해서 안정된 직급별 정원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기숙사를
1인 인실로 해서 주거 안정을 꾀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가지고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또 이 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좀 개선해서 저희가 수도권과 지방 간의 보험 수가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충남 도립대 간호학과의 개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자. MOU까지 체결해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공중보건 간호사 제도를 운영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간호인력 확보에 좀 노력을 해보자라는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보면 저희가 야간 전담 간호사제를 운영을 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확대 운영을 하고 또 야간 전담 간호사들 수당을 100만 원씩 전부 다 올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야간 전담 간호사 수가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원래는 40명 이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코로나 전담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사실 많은 병동이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하고 코로나 환자만 받다 보니 저희가 야간 전담의 간호사 숫자가 예측보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낮게 운영이 됐었던 거고요. 야간 전담을 한 이유는 제가 교대 근무 간호사들이 야간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병원의 특성상. 그래서 일반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야간 근무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야간 전담을 하는 간호사들에는 수당을 지급하여 만족도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은 당연히 2명씩 들어가고 일반 병동도 2명 들어가고 그 외에 숙과가 없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이런 부분도 저희는 야간 전담을 하고 있고 그거에 상응하는 수당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쪽에 야간 전담 간호사들이 만족도가 좀 높았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간호간병이나 일반 병동은 야간 전담의 수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스페셜 파트인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엔 야간 전담 간호료가 없습니다. 향후 이 부분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간호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잡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지원비를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충남조에서는 좋다. 우리가 간호사들의 업무 근무를 좀 개선시키고 업무의 로딩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병원의 경비가 아닌 도의 지원금으로 현재 한 20명 정도 올해 신규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신규 인력은 간호조무사나 병동의 지원 인력입니다. 그래서 한 병동당 저희는 간호조무사 지원 인력 2명이 간호사들이 어려워하는 잡일을 이분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고 뭐 이송이라든지 병실 관리, 간단한 물품 관리들은 이 업무 보조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리스펙터 교육, 전담 교육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프리스펙터 교육은 하기는 했는데, 그냥 신규를 맡아놓고 업무를 병행하면서 같이 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매년 신규가 나오는 처리되면 저희 경력직 간호사들은 내가 올해도 프리스펙터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완전히 근무를 뺄 수 없는 상황인 병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은 그렇게 했고 그렇지 못한 데는 병행 교육을 진행하면서 전부 다 프리셉터들한테 월 30만 원의 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당 30명씩 3개월 저희는 도에 2,500만 원 정도 각 병원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조 인력은 이거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간호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 요즘은 전부 다 EMR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EMR 바이탈기 같은 것을 사용을 하면 병실에서 바로
그 바이탈을 하면 그 전산으로 자동 전송이 되기 때문에 굳이 가서 일일이 기록할 필요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도도 높아지고 또 간호사들의 업무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EMR 바이탈기를 각 병원에 전부 구입을 해줄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30대 정도 미리 홍성만 사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번에 코로나 병동을 운영하면서 제가 이 바이탈기나 페이션트 모니터를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그 뭐 램데나 레키로나제 주사를 주면 환자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거를 딱 걸어서 저희가 CCTV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하고 굳이 간호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밖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 EMR 바이탈기를 저희는 사용을 잘했고 다른 3개는 지금 구입 중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무선 통비 시스템 구축은 저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그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병실을 볼 수 있는 그 중앙 모니터 설치를 현재 지금 업체 선정은 다 끝났고요. 지금 해서 간호사들이 스테이션에서 환자의 그 신체 계측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몇 번씩 가야 될 일들을 좀 횟수를 줄일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은 그런 하나의 그 시스템 보강으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는 안정적 직급 정원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사계의료원은 다행히 원장 직속 간호부로 완전히 독립을 했습니다. 해서 진료부, 간호부, 관리부 그렇게 독립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독립을 하니 여러 가지 간호사로서의 어떤 성취감도 있고 조직 관리에 용이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직제만 정리가 되고 직급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이 조직 관리나 그 간호사들의 성취도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제는 그 전에 독립을 시켜서 정리를 했고 직급과 정원 운영은 저희가 20년 그 간호사들 처우 개선을 할 때 같이 넣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다른 의료원들은 대부분 사실 간호사가 8급입니다. 근데 충남은 7급으로 미리 그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은 좀 해결을 미리 했었던 상황이었었던 거고요. 그 외에 그 7급이지만 하위 직급에 너무 많은 인원이 적체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승진 기회가 좀 부족하고 그 승급이 적체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직급 정원 운영으로 저희는 그 7급을 줄이고 6급하고 5급을 늘리고 그 다음에 2급, 4급 상위 직급도 1.8%에서 5%로 그 상향 조정을 해서 저희가 그 간호사들이 좀 승진도 빨리 할 수 있고 급수도 적체되지 않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간호사 입사 시기, 퇴사 시기가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로 1년에서 3년 그 정도가 가장 퇴사가 많은데 저희는 대부분이 2년 정도 지나면 저는 6급까지는 갈 수 있게 지금 대부분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른 의료원들도 아직 간호부로 완전히 독립을 못한 병원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호부로 독립했다 해도 그 위에 뭐 처나 부원장 대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의료원은 완전히 원장 직속의 간호부로 독립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기숙사를 전부 다 사실 대부분의 병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계의료원도 마찬가지고요. 2인 1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에 신규 직원들의 이제 요구도가 1인 1실 사생활 보호나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1인 1실을 요구해서 저희는 사실 신축 중인 의료원도 2인 1실 기숙사를 1인 1실로 전부 다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의료원들도 이제
그 1인 1실 체제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50실에 그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간호사들이 60명 정도밖에 있지 않아서 대부분 1인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규 중에서 그 간호 기숙사를 입소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원룸비를 지원해서 그 할 수 있게 하는 의료원도 지금 사계 의료원 중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의료원에 없는, 사실 그 저희는 간호장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간호사가 없다 보니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홍성 같은 경우는 18년도부터 그 간호대학 4학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해서 2년 의무 그 기간에 근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19년도부터 지금 4년째 간호장학생을 저희가 그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 총 그 사계의료원이 139명 정도 간호장학생을 그 채용을 했고, 사실 사직은 한 33명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간호사 부족에 저희는 많은 긍정적 효과를 보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서, 이 제도는 그 2021년도부터는 도의 지원을 좀 받았고요. 그 전까지는 그 의료원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저희는 간호대 그 학생, 장학생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남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 간호사 제도도 저희가 간호장학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고 긍정적이다 싶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는 이제 간호사 처우를 위해서 그 처우 개선 수당을 월 8만 원씩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 간호 수당을 그 야간 개수당 2만 원, 3만 원 그래서 개수당 다 지급을 하고 있고, 인계수당도 그 근무 일수당 9천 원씩 해서, 사실 지방에 있는 병원 치고는 저희는 그 보수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해서 그 나름의 간호사들을 위해서 도의 노력과 지원도 있었고, 병원 자체적으로 간호 인력은 병원을 운영하는 데는 절대적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은 사실은 7, 8년 전부터 그 안 되지만 노력을 하고 또 학교도 찾아가고, 사실 이 간호장학생도요, 모 대학의 교수님한테 아이디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학교를 갔더니 그 교수님이 그 부장님 이렇게 어떤 사립병원에서 장학생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갔다 와서 그거를 했더니 저희 원장님도 흔쾌히 그럼 우리도 장학생을 뽑아보자 해서 저희는 15명부터 시작해서 15명, 뭐 22명, 34명.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게, 올해 그 34명 들어온 신규들 중에 사직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명밖에 제가 9월에 봐서 없어서, 그래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간호사의 부족을 해결하고 그 유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 그 경영진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여러 가지 그 간호사 근로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도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발표한 거는 현재 저희가 올 2021년도에 병원에서 진행을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예산을 다 받았고요. 이제 예산은 다 받았는데 100% 완벽하게 그 진행을 못했던 이유는 코로나 전담으로 아까 국립의료원처럼 저희도 병원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2020년 저희도 2월부터 문을 열어서 코로나 환자를 받았는데 한 3병 정도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고, 올해 7월에도 또 한 번 열었다 또 15일마다도 닫았습니다. 어느 간호사는 병동을 한 3명 정도 한 달 새에 옮겨간 적도 있고요. 이제 이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 그 감염병 전담이라든지 국가의료 재난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 정책적으로 그 계획을 같이 수반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에 놓여졌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 가져온 변화를 보면 이게 이제 도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많은 투자를 했으면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를 할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많은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보통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면 그래도 2년이나 3년 지나고 나야 그 어느 데이터가 좀 나올 텐데, 아직 저희는 채 1년이 끝나지 않아서 조금은 그 이제 정확하게 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하는데, 그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직률하고 만족도가 아닐까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최근 3년간 이직률을 보니 저희가 올해가 그래도 가장 이직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이직률이 낮았으니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 그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직무 만족도 설문지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그 인근에 있는 그 교수님이 그 저희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한 내용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직제 조정을 해서 그런지 승진 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좀 향상된 게 보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규 간호사의 교육을 위한 프리셉터도 운영을 했고, 또 교육전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부 지원 사업을 받은 교육전담도 운영을 해서 그런지 그 신규 간호사들이 만족도가 조금 더 올랐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 당연히 간호사들 간의 그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니 간호사들 간의 친밀도도 증가한 거를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거 또한 하나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은 병원의 보수가 타 병원 비해서는 좀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내 보수는 만족스럽지 않다. 우리 간호사들은 우리 현재 받고 있는 보수보다는 조금 더 환경이 좋아져야지만 만족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충남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변화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는 그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래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해서 의료원 같은 경우는 간호부로 빨리 그 전체 간호부로 빨리 그 정리가 돼야 되고요. 직제와 그 직급이 같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 간호사 장학 간호사를 해서 그런지 저는 공공간호사 제도를 좀 확대해서 지역에 있는 의료원들은 그 간호사들이 그쪽에 와서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공간호사 제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간호사들은 아파도 마음 놓고 쉬지를 못합니다. 그 내가 출근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못해서 그런 간호 유연제를 좀 정착화시켜서 간호 현장에 간호사들도 좀 아팠을 때는 편히 쉴 수 있고 가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임상 그 신규 간호사들에 대한 그 임상 교육 제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간호대학생을 한 400명 정도 시습을 매년 받고 있는데 저희 때하고는 완전히 그 시스템이나 커리큘럼이 달라서 그런지 이 아이들이 나와서 임상의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해서 간호사들도 그 임상 신규들은 교육 그 제도의 필요성이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 제가 간호사를 위한 하는 정책적인 방향을 할 때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은 37년 이상 임상에만 있었습니다. 임상에만 있어서 임상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몸소 그 체험하고 겪고 이 자리에까지 그 온 간호사의 하나로서 우리 간호사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좀 행복하게 간호사가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법 제정이나 정책이 빨리 그 수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